어, 그저께 우리 대장동 사업의 핵심 역할 키맨이죠. 김문기 1팀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애도를 표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당에서 이렇게 법사위를 긴급하게 소집한 것은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저희들이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연설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김문기 1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점수를 몰아줘라. 또 초과이익 한수 조항을 넣었다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삭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지시를 해서 삭제를 했는지, 어떤 업체에다가 점수를 몰아주라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간 위에 계층이 유한기 씨입니다. 개발본부장이었죠. 보십시오. 지금 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 실무 처리를 했던 사람, 초과이익 한수 조항 빼고 점수 몰아주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자발적인 극단적인 선택이냐는 의심을까지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11월 17일 날, 11월 30일 날 두 차례 법사위에도 우리 여당에서 반대해서 이 법안 상정이 막혔습니다. 또 12월 9일 날도 우리 당에서 이 특검법 처리하자고 긴급 법사위 소집했는데 여당에서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 빨리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예? 특검법 상정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이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짜고 치고 있다. 국민들 상대로는 특검법 하는 것처럼 하고 민주당은 막고 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워낙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돼서 국민들 믿지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그 거짓말에 동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 대장동 게이트 비리를 밝히지 못하면 이 증거를 가진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이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돌아가셔야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검찰뿐만 아니라 이 여당도 이분들 돌아가시는 데 대한 공범이다. 수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특검법 처리해 주시기를, 상정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우리 당의 의견, 저 의견에 100% 동감하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아직도 더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 놓고 이 실무 과정을 밝혀줄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더 돌아가셔야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을 더 끌면서 그분들을 압박하실 겁니까? 예? 이제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까? 그 실무 과정에 있는 핵심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그 측근들이 이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나는 관여 안 했다. 나는 몸통이 아니다고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까? 그렇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특검법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면서요. 그다음 오늘 저희들이 긴급 소집 요구한 것 중에 공수처 통신 사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공수처법을 민주당에서 20대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때 벌써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독재국가의 게시타포가 될 것이다. 이미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 민주주의의 가장 보루가 되는 언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통신 사찰을 했어요. 그 가족들까지. 예? 또 외부에서 변호사들도 이 정부의 비판만 하면 통신 사찰을 합니다. 이게 독재국가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뭡니까? 거기다가 네.
아니, 거기다가 이 야당 의원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공수처장 나오지도 않고, 예? 이게 단순 대선, 통수 사찰이 아니에요. 지금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예. 과거에 윤석열 총장에게 직무정지, 징계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장 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있지만은 이 징계 해부해가지고 해임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 징계 해부해서 해임해야 돼요. 이 나라를, 온 나라를 공포 도가니로 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출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 여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회의 소집 통보만 하고 출석하라고 지시는 안 하셨죠? 위원장님. 출석 요구는 안 하십니다. 저는 위원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왜 민주주의에 대한 타개입니다. 네? 소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네, 제가 우리 박 강사님 말씀 듣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대장동 특검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특검의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하여 그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상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야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들끼리 만나서 특검법에 대한 협상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여야 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장동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본인, 부인, 장모까지도 모두 포함된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로 한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검의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선 전후로 한정을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또 특검 추천 방식도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의 방식을 쓰자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자라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한 쟁점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아직 의견을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논의에 대한 합의를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특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여야 지도부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원하는 수사 범위, 야당이 원하는 수사 기간, 또 특검 추천조차도 야당이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특검이 아니라 야당을 위한, 야당에 의한 특검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거라면 특검을 통해서 규명될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그 통신 자료 확인 과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통신 자료 확인, 통신 자료 확보에 대해서 여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죠. 수사기관의 장들이 형 집행이라든지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은 통신사업자들이 판단해서 이 자료를 제공해 왔는데요. 이 과정이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국회 때 이러한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신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해당 이용자에게 바로 통보하는 그런 법을 발의하기도 했었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야당 의원님이 이 절차를 좀 개선하는 법을 발의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선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동안 공히 문제 제기해왔던 이 통신자료 확보 관련된 절차를 좀 바꾸는 그런 법 개정 작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통신자료 확보가 과연 사찰이라고 불릴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한 판단과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직 뭐 공수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지 못해서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검찰에 접수됐었다는 것이 그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마 만약에 그런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면 일정 부분은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자료도 좀 제공받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바를 좀 미루어 짐작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점검을 같이 해나갈 것을 저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법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하신 만큼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윤한홍 간사님. 예, 우리 박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야 간의 입장 차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여당에서 주장하는 특검법에 대한 주장은 특검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하고 여당에서 주장한 거는 대장동 관련해서 부산저축은행도 넣자, 윤석열 후보도 넣자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으면 모두 다 넣자. 하나도 제한 없이 하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또 쏙 빠진 겁니다. 빠지고 이제는 후보 부인 또 후보 장모님을 이야기하죠. 그분들이 대장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장동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거죠. 왜 후보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당까지 같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처음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후보가 설계자라고 했다가 조심조심 거짓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서 빼고 있는 거예요. 빼면서 이제는 그 중간에 있던 실무 라인에 있던 핵심 키맨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나면 마음 놓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때는 특검법 처리하자고 고함 지르고 하실 겁니까?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검법을 빨리 처리해가지고 진실도 밝혀야 되지만은 무고한 인명피해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특검법 하자는 겁니다. 제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검찰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사범인이 수사기관이니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특검 안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야당 시절에 박근혜 특검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야당 원하는 대로 다 했었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 잡는 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핑계에 불과하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서는 폼 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검 하자고. 왜 민주당은 반대합니까? 더군다나 성남시 의회 보십시오.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역 행정조사 요구안을 우리 당 의원들이 내니까 성남시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성남시 의회도. 예? 이게 지금 민주당의 본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 수천억의 특혜 이익을 가져간 사항,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들 아닙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의무와 책임이 대한민국 검찰과 국회, 정부에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 야당이 국회에서 특검을 해서 빨리 밝히자고 한 것이고, 이거를 지금 깔아뭉개는 중에 진실을 밝혀줄 실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당당하게 나와서 특검하자고 큰소리 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외칠 겁니까? 안 된다. 빨리 하자 하는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사찰과 관련해서는 저는 여당의 인식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을 이렇게 조회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공포스러운 거예요. 우리 언론인들이나 저도 통신 조회를 당했습니다. 외부에 있는 지인들이 당장 전화를 하면서 그럽니다. 이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이 전화하면 공수처에서 조회하고 있는 거 아니냐? 도청하는 거 아니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공포감을 가지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통신 조회한 것이 뭐 사찰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확인해봐야 된다. 정말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이래 안 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수처라는 공룡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조직을 패스트 트랙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밀어붙여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언론인들, 민간인들,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 사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일 아니다는 듯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당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날치기 하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많이 파괴됐지만 지금 이 통신 사찰은 압권입니다.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거를 그냥 두고 그냥 가시겠다? 위원장님, 공수처장 불러서 이거는 확실히 따져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겠다고 약속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